네, 고객이 7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차이나 모바일 이야기인데요. 차이나 모바일이 애플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1월부터. 결국에는 그 애플의 주가가 3.8%가 급등했고 뉴욕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현지 분위기 한번 알아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가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정말로 산타랠리가 불이 붙나 봅니다. 사실은 산타클로스가 올해는 선물을 좀 미리 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정작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그냥 좀 쉬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명불허전. 이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항상 뻔한 것 같으면서 또 통한다는 거죠.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 5월달 되면 벼멸구 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호빵 테마 이런 거. 뭐 빼빼로데이 테마. 어쨌든 미국에서 이 산타랠리가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좀 피로감을 느낄 만도 한데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갔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 내용이 지금 현재 외신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의 자금 경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미국하고 어떤 관계로 풀어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죠. 오늘은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답게 제목도 좀 저런 식으로 오늘 산타의 썰매를 이끌었던 루돌프 두 마리는 바로 애플하고 소비 지표였다. 그리고 이 월가 플로우 디렉터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런 그림이 함께 올라와 있죠.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런 산타랠리의 썰매를 견인한 것이 바로 제목에 보시는 두 가지 이슈. 일요일 날이었죠. 현지 시간으로요. 차이나 모바일하고 아이폰 이 판매 계약이 마침내 성사됐죠. 애플은 계약 성사 후 첫 거래일에서 일종 최고치가 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에서 애플 관련주는 물론이고 전체 나스닥 지수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제목에 나왔던 소비 지표는 또 뭔데 이렇게 산타랠리에 손발을 짝짝 맞춰줬느냐 한번 보실까요? 먼저 11월에 개인소득 지출. 개인소득 지출이 지금 먼저 나왔는데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개인 소득 부분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11월 한 달 블랙 프라이데이를 끼고 있었던 11월 한 달 동안 개인 지출이 0.5% 증가를 기록해서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5개월 내 최고치를 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이 이제 미시간 로이터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2월 결과입니다. 역시 똑같이 5개월 내 최고치.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기저 효과가 좀 통했을 수 있죠. 10월 달에 셧다운 때문에 한번 푹 눌림목이 발생했다가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저렇게 산타랠리의 사실 이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연말 쇼핑 시즌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 11월 개인 소비하고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똑같이 5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과의 이제 현재 반응도 현재 뜨거운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4분기 GDP 기대감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지금 뭐 경제지표하고 투심이 뭐 손발이 착착 맞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 테이퍼가 안 나왔으면은 솔직히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몸을 사렸겠죠. 근데 이번에 테이퍼가 발표는 됐는데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게다가 아주 최저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월가에서는 이 자금 집행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테이퍼 발표된 날 올랐고요. 그 다음날 이제 일부 비관론자들이 양적완화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무조건 시장에 좋을 리는 없다라고 우려감을 표명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GDP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런 비관론도 또 눌러버렸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주간인 이번 주 월요일 개막 직전부터 산타랠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을 높여줄 소비 지표가 앞에서 보신 대로 점프하면서 곧바로 미증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를 쭉 정황을 보시면은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테마를 놓고서 연출하는 좀 인위적인 상황극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연말에 파티를 즐긴 다음에 내년 초에 숙취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도 들고는 있죠.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시황 들어보실까요? 다이와 캐피탈 마켓 뉴욕 지사. 앞에서 보신 이제 이 블룸버그 제목에서 소비 지표가 4분기 GDP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난주 테이퍼가 발표된 이후 투심은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경제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 연말 미국 쇼핑 시즌의 특징을 꼽는다면 약간의 고용 개선, 얼리를 이런 표현 썼는데, 그 다음에 약간의 유가 하락, 거기다가 지난 10월 셧다운으로 약간 다운됐던 소비 심리가 이전에 이제 손실분을 만회하면서 더욱 살아나는 기저 효과까지 더해졌다. 그래서 결국 GDP를 생각하면은요, 3분기에 쌓였던 재고가 4분기에 소진되면서, 그럼 결국 미국의 GDP는 3분기에는 재고가 들어올리고 4분기에는 소비 증가에 따른 재고 소진, 그리고 지출이 GDP를 끌어올리는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 다음에 US 글로벌 인베스터즈, 월가 트레이더들하고 오늘 전화 통화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번 주에 뭐 더 나올 거 있냐? 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은 이 분위기 그대로 주가 끌어올리면서 계속 가도 일단 이번 주에 무리 없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다른 지표들과는 관계없이 기관도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본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외부에서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산타를리든지 뭐든지 끌어올리기에는 기관들이 좀 주식이 모자라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어쨌든 2000포인트를 구경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수가 또 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애플의 CEO 팀 쿡이 이제 내부 직원들한테 연합장 같은 걸 이제 보낸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됐다네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과의 아이폰 판매 계약을 성사시킨 애플이 오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둘 다 이제 상승의 1등 공신으로 활약한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팀 쿡이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이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앞에 보시면 뭐 그동안에 뭐 보람이 있었다, 뭐 소비자들의 이런 뭐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 혁신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뭐 인류 역사에 뭐 큰 기여를 했다, 다 좋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뭐 송구영신 뭐 이런 차로 얘기하면서 과연 요 빅 플랜 거기다가 복수로 S, 요게 무엇일까에 대한 이 기대감이 또 오늘 사람들을 흥분시켰다고 그러네요. 게다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만약에 이제 이 뒤에 문구가 없었으면 뭐 자사주 매입이나 그때 아이칸이 그렇게 막 거의 땡깡 부렸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배당이나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저렇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빅플랜즈가 무엇인가. 일단 오늘 이제 애플 주가 보시면은요, 오늘 3.84% 올랐고요. 장중에 4%까지 갔다가 약간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그렇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등치가 큰 애플이 저만큼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이제 보시면은, 물론 업황을 같이 공유해 왔었던 건 사실이지만, 신제품 출시라든가 아니면 소송이라든가 1대1로 링에서 맞붙을 때는 역동조화가 나타날 때도 있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차이나 모바일하고 협상 타결 소식은 어제도 이제 장중에 일부 들려오긴 했었지만은, 오늘 일단 주의 있게 보실 요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최근에 디커플링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여부가 사실 중요한 게,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서프라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부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는데요. 간밤에 들려온 소식 보실까요? AFP 통신입니다. 중국의 은행간 금리, 뭐 15금리 어저께 보여드렸는데요. 그 아침부터 뭐 또 100몇십% 오른 거 이런 거 보여드리기 좀 싫어가지고 외신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난 6월 테이퍼 가정만으로 15금리 급등했을 때 이제 학습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그때 막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유동성을 긴급 수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금리는 간밤에 추가 상승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혈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이 건강 상태가 뭐 좋지가 않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G2, 그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은 사실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가 전혀 딴판이죠. 공보처에서 언론의 캐시크런치, 우리말로 하면 유동성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네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제의 G2, 미국과 일본인데요. G2라는 표현은 사실 미국에서 더 유행시킨 표현인데, 누가 먼저 썼는지까지는 뭐 밝혀내기 힘들지만은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이런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하고 얼마 전에 미국이 스텔스기 막 출격시키고 이랬던 때 있잖아요. 그러면 G2라고 해서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뭐 그랬더니 미국과 중국이 왜 갑자기 관계가 흔들리면서 미국은 일본에 갑자기 손을 붙들려고 하는지, 반대로 중국에는 왜 눈을 흘기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지, 이제 그건 여기서 보겠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국채 보유량. 사실은 지난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미국을 경기 침체에서 구했던 것은 사실 양적 완화였고요. 그거를 지원한 게 바로 이제 이 국채 발행 통해서 달러 자금 조달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이 1위입니다. 보유국가 비중으로 보면은 1조 3,04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약간 적지만 그래도 2위. 그 밑으로는요, 규모가 한 5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건 빼고요. 1, 2위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언제든지 이제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미국하고 중국의 비행구역 갈등이 막 시동이 걸렸던, 스타트가 됐던 10월에도 중국은 전달 대비해서 미국의 국채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화폐 전쟁 뭐 이런 체계도 나와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이 국제 금융 아니라 이제 뭐 이 동아시아 여러 가지 이 국가적인 패권을 놓고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사실 국제 신평사들이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그리고 안전자산 홀딩스가 얼만큼이냐 따지는데, 결국은 아시는 대로 국제 신평사들도 다 유태인들의 이 휘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따지는 외환 보유고는 달러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비중은 또 미국 국채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또 이 기사도 연관시켜서 보시죠. 과연 이 유태인들과 비유태인들 간의 이런 뭐 경쟁이라 그럴까요? 너무 좀 구차하게 뺐나요, 제가 얘기를? 지금 보시는 대로요, 볼코를 적용됐을 때 골드만삭스가 자기 매매 비중도 제일 높고 수익도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얼마나 참 기우였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골드만삭스의 제목에 나온 저거는요, 다른 월가 금융사들의 케이스 스터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서프라임 이후로 막 기지개를 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프라임 채권 그 사고 날 때처럼 뭐 그렇게 안 좋아질 리는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 당국에서도 부동산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같은 건 비교적 볼커를 해서 느슨하게 좀 풀어줬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호텔이나 오피스텔, 쇼핑몰 같은 상업용 부동산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원래 볼커룰은 뱅크라는, 뭐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든 아니면 뭐 커머셜 뱅크든 이런 뱅크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3% 이상의 트레이딩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부동산은 규정이 없다. 부동산 관련 채권이든 뭐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는, 그럼 자금 출처와 투자 대상이 똑같이 부동산이잖아요. 볼코룰에서 벗어나면서 20%까지 비중을 늘릴 것으로 디자인을 해놨고, 10억 달러를 이미 마련했고 2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업종이 상승률 1위였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이 0.9%대 상승으로 오늘 미국 증시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화랑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뭐 GDP나 소비에 또 한 번 이 지지대가 형성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주식하고 부동산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분을 후반영한 거 정도고요.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애플 그런 뉴스가 삼성전자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MSCI 한국지수에서 28%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우려는 일단 밤에는 나타나지를 않았고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산타랠리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에 있어서 굳이 한국 주식을 뭐 선택하려는 의지가 높지는 않고요. 대신에 기관들이 외부적으로 저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만 우울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모자란 주식 비중을 좀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채운다면은 2000선의 안착은 가능하고, 일단 오늘 소비까지 저렇게 잘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 2000선 위에서 오늘 갭상승 출발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우 김희욱이었습니다.